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시급성 때문에 급하게 만든 연준 피벗과 세컨드 인플레이션 웨이브라는 제목의 컨텐츠입니다.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웬만한 그래픽 작업은 패스하고요, 거의 대부분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우짜겐 쪽으로 시간 배분을 잘못하는 바람에 8월 마지막 주 주말까지 뉴스 모음 이외에 컨텐츠 제작 시간을 못 빼고 있는데요, 9월부터는 약간 수월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기 앞서 구독 감사합니다. 이번 컨텐츠는 연준 피벗과 세컨드 인플레이션 웨이브입니다. 2024년 8월 23일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은 금리 인하 시작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으로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 영어 부분입니다. 요걸 갖다가 그냥 바로 우짜가 직역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정책 조정의 시간이 왔으며 방향은 분명하다. 금리 인하의 타이밍과 속도는 앞으로 들어올 데이터, 변화하는 전망, 그리고 위험의 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월의 메시지만 놓고 봤을 때 파월은 자신 스스로 균형 잡힌 발언을 했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언 내용 어디에도 패닉의 기색은 없었고, 모든 중앙은행들의 두 가지 의무이며 패드에게도 적용되는 두 가지 의무,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죠. 즉 낮은 인플레이션과 완전 고용이 2024년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러프하게 봤을 때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자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작년 2023년 12월 패드 미팅에서 2024년에 세 차례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제안이 나온 후부터 마켓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계속했으며, 마켓 시장은 패드가 제안한 3차례 금리 인하에 추가로 3번을 더해서 총 6차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물론 2024년 8월 현재까지도 마켓은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신세이며 2024년 9월에 다음 달에 들어가서야 드디어 금리 인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지요. 즉 9개월이라는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강제 당한 후에 패드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높였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트릭을 통해서 말이죠. 7월 FOMC 의사록과 이어서 나온 파월의 발언 등등을 통해서 마켓, 즉 시장으로 하여금 올해 2024년 9월에 금리 인하를 분명하게 예상하게 만들었으며, FOMC 의사록에 마켓 시장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 실망할 만한 내용을 넣지 않으면서 말이죠. 요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두 개입이라고 합니다. 다시 파월의 잭슨홀 발언으로 돌아가서 파월이 최대한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한 패닉 부분과 관련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정책금리가 2023년 7월 이후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미국 공식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은 가운데 파월은 미국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월은 잭슨홀 연설에서 제한적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면서 미국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감소했다라는 뜻을 전달하려고 했으며, 영어로 지금 문자가 적어놓은 부분 역시 또 바로 해가지고 직역을 하겠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첫 번째죠. 첫 번째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패드의 인플레이션 타겟인 2%로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커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파월은 잭슨홀 연설을 통해서 미국 인플레이션 문제가 이전보다 훨씬 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우짜는 봅니다. 그러면서 패닉과 관련한 미국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노동시장이 뜨거운 속도에서 냉각되었으며 고용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 등등의 말을 하면서 영어 부분이죠. 영어 부분 또 역시 또 우짜가 바로 직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추가 냉각을 환영하지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한 후에
소파 다 그 부분입니다. 또 즉 2024년 7월에 4.3%로 나온 미국 실업률 증가가 전형적인 경기 침체, 이코노믹 다운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 공급의 상당한 증가와 우한 폐렴 이후 목격된 미친 수준의 고용 속도의 둔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자가 따로 표시를 한 것처럼 노동자 공급의 상당한 증가라는 대목, 표현의 경우 자칫 바이든 행정부의 무차별 불법 이민 및 난민 유입을 지적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여담입니다. 또 다른 패닉과 관련한 부분으로 파월은 세 번째 동그라미 부분이죠. 역시 또 직역을 하겠습니다. 정책적 억제를 적절히 완화하면 미국 경제가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2%, 패드의 타겟이죠. 인플레이션 2%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적 억제, 즉 점진적으로 억제할 경우 미국 경제가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고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2%로 낮춰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패드가 마이너스 25bp 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또 세 번째 부분의 마지막 그 영어 부분입니다. The current level of 그 부분이죠. 이걸 또 역시 또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2024년 8월 현재 정책 금리 수준은 노동시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을 포함하여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제공한다라고 파월이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 노동시장이 갑자기 침체되면 패드는 금리 인하 폭을 더 크게 할 것이다 라는 점을 추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 금리 인하 폭과 고려해야 될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파월의 발언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올해 2024년 9월 패드의 금리 인하 폭이 궁금한 사람들은 오는 다음 달 9월 6일 발표될 8월 미국 잡 데이터, 잡 리포트에서 분명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자는 봅니다. 만약에 미국의 8월 잡 리포트, 그 일자리 데이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월 난팜 비농업 일자리 창출, 잡 크리에이션 이 7월보다 낮게 나온다, 안 좋게 나온다면 패드는 9월에 마이너스 25bp를 인하할 것이고 8월 일자리 창출이 7월에서 회복되는 기미가 없다면 마이너스 50bp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미국의 8월 잡 리포트 일자리 데이터의 경우 조사 기간 중에 텍사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베릴의 영향을 감안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하여간에 8월에 난팜 일자리가 회복된다면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점진적인 금리 인하 정책, 즉 마이너스 25bp 인하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반대로 8월 일자리 창출이 리포트 말씀드린 겁니다. 8월 일자리 창출이 7월보다 못하거나 폭락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경우 더 큰 인하, 그러니까 마이너스 50bp 인하 B컷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9월 FOMC 미팅 전에 나오는 중요 경제 데이터로는 8월 마지막 주 이번 주에 나오기 때문에 우자가 이게 시급성 때문에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8월 마지막 주에 나오는 7월 PCE 프라이스 인덱스와 하고 8월 CPI 리포트가 있는데요. 7월 PCE 프라이스 인덱스의 경우 7월 CPI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놀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하여간 그렇다면 미국 8월 CPI가 예상보다 나쁠 가능성 또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8월에 다시 가속화되고 8월에 난팜 일자리 창출이 크게 반등하면 패드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패드는 2021년 초 우자가 차트를 갖다가 삽입해 놨습니다. 패드는 2021년 초에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화살표로 표시했죠. 상승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하는지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파월은 세 번째 동그라미 부분이죠. 역시 또 직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8월 CPI 데이터가 나쁘게 또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 더 내려가지 않고 상승하려는 것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자가 보기에는 파월의 패드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나중에 9월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금리 인하 반대표가 좀 나왔다라는 업계용어로 마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 다음으로 넘기고요. 한편 2024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가 승리하든 트럼프가 승리하든 상관없이, 그리고 2024년 8월 파월이 금리 인하 사이클, 즉 패드 피벗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금 현재 누적되어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및 재정 정책에 따른 누적된 영향,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죠. 관련해서 마켓워치는 2024년 올해 8월 24일 며칠 전입니다. 애덤 포즈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는데요. 우자가 지금 삽입을 해놓았습니다. 예, 요 내용에서 우자가 먼저 말씀드리죠. 애덤 포즈의 경우 피터슨 경제연구소 소장이고 저명한 경제학자인데요. 포즈는 파월의 잭슨홀 연설에 대해서 단기적인 것에 너무 집중했고 6개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 파월의 발언에 대해 실수, 미스테이크라는 첨언까지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파월은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포즈는 My view is that if 이 부분입니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경우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이 60에서 65%라고 예상했고요. 만약에 또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1년 뒤 금리 인상 가능성이 80에서 90%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관련해서 우자 개인적으로는 2025년 내년에 미국이 세컨드 인플레이션 웨이브를 탈 것이라고 계속해서 지겹도록 얘기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오른쪽 부분 텍스트로 된 부분을 또 소개시켜 드리면 월 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그러니까 올해 2024년 8월 22일에 부시 아들 부시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글렌 허버트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글렌 허버트는 기사 영어 텍스트로 된 부분인데 우자가 그냥 간단하게 직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2024 미국 대선 후보들의 경우 경제 원칙을 아예 폐기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한 후에 Does anyone listen to economists anymore? 라는 자조적인,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을 갖다가 말을 듣는 사람이 더 이상 아무도 없다, 이런 자조적인 질문과 함께 이코노미스트 doesn't seem 부분을 말씀드리면, 요즘 경제학자들은 미국 행정부 내 내부 정책 결정이나 선거 캠페인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셀프 답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우자가 급하게 편성한 이번 컨텐츠의 요약을 갖다가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믿거나 말거나 잠정 예상입니다. 첫 번째, 2024년 9월 다음 달 열리는 FOMC 미팅에서 마이너스 25bp 인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자는 보고요. 두 번째, 파월이 들어오는 데이터나 전망, 그리고 리스크, 평균, 리스크의 평균 등등 말했죠. 요 단서를 단 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9월 FOMC를 앞두고 나올 여러 가지 데이터, 특히 미국의 8월 잡 데이터하고 미국의 8월 CPI 데이터로 인해 삐컷 가능성, 마이너스 50bp 인하할 가능성도 남아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자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25bp 인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 유령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의 경우 예상과 달리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자가 급하게 편성한 2024년 8월 28일 급하게 편성한 연준의 피벗과 세컨드 인플레이션 웨이브에 관한 컨텐츠였습니다.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